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주시가 국내 유일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인 진양호에 불법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는 진주시의 불법 시설을 확인한 뒤에도 철거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 또 다른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100억 원을 투입한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1단계 구간.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침범한 불법 시설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설물 철거 명령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상 원상 회복을 지시할 수 있지만 시설물을 철거하면 세금 낭비 논란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진주시의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추가 환경 훼손 우려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진양호 자전거 도로에 이어 진주시가 34억 원을 더 투입해 진양호 남쪽 2.1km 구간에 자전거 도로 추가 설치에 나선 겁니다. 진주시는 2단계 사업에서는 관련법 위반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했다고 강조합니다. 이유는 완전 바깥인데. 환경청에 확인해 보셨냐고. 저희들이 그 토지 이용계 하위는 빼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아니다. 과연 사실일까?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2단계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필지는 국토부 토지용원을 확인해 본 결과 진주시의 주장과 달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보호구역을 침범한 사업 구간은 이곳 말고도 최소 한 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주시의 2단계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몰랐던 환경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협의가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도 자세히 해봤어야 됐고 앞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확인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훼손한 진주시의 자전거 도로 관련 보도 이후 환경부는 급히 현장을 확인했고 진주시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58명이 어제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도 의원들은 환자들과 동료 의료진이 전공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나 의료 수가 문제로 파업을 한다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전공의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진단하는 연속기획 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낙동강 주변 농경지 1,100만 제곱미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수위 저하에도 농업 피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안 침하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강변 여과수 취수정 설치가 계획된 창녕군 증산지구. 2016년 만든 시험 취수정 너머로 축구장 200개 면적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취수정 시험 가동 결과 하루 3만 톤 취수 때 지하 수위가 1.5m 내려가고 10개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5m가 하강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하 수위가 내려가면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해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지하 수위가 한 5m나 1.7m, 2m 내려가 버리면 이 공간에 이런 게 없고 이렇게 보호해 말라 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지어도 보수가 없죠. 그때 흩어지죠. 이래처럼 모래 사막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완료된 정부의 용역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취수 지점 11곳에서 계획대로 취수할 경우 취수정 뒤쪽 지하 수위가 최대 5m가량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강 주변 배후지 대부분이 농경지라는 겁니다. 환경부가 확인한 취수 지점 주변 농경지는 1,100만 제곱미터, 축구장 1,500개 면적에 이릅니다. 딸기와 고추 등 시설 재배가 15%, 벼와 마늘 등 노지 재배가 85%입니다. 환경부는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 피해를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하수위 저하에 따라 흙의 부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집안 침하 우려까지 제기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어떤 지점은 집안 침하가 50cm 정도 생기는 곳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큰 문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경지 농사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환경부는 다음 달 합천과 창녕 주민을 대상으로 이번 용역 설명회를 열 계획이지만 농업 피해 대책 없이는 주민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소멸, 인구 감소의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인 합계 출산율. 지난해 경남은 0.8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0.04명이 줄어 4.7% 감소했습니다. 전국 평균 0.72명보다 높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출생아 수는 13,100여 명. 전년보다 6.9%나 줄었습니다. 2014년 출생아 2만 9천여 명에서 9년 연속 감소세, 9년 만에 출생 규모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전국적으로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생아 수도 이제 올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장래 인구 추계 쪽에서는 올해 중위에서는 0.68로 보고 있는데 경남에서 시군별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고성군이었고 합천과 남해도 0.6명대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은 것은 거창이 유일했고 뒤를 이은 곳은 사천과 진주, 하동, 김해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사망자 수는 26,400명으로 전년보다 3.6% 줄었습니다. 경남의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지난해 13,300명이 자연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과 부산 다음으로 감소 수치가 컸습니다. 경남에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았던 것은 2017년이 마지막. 경남의 출산 지표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팬들과 함께하는 K리그2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1부 리그 승격을 겨냥한 지 올해로 5번째인데요. 승격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던 출정식 현장에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 1부 승격. K리그2 경남FC의 올 시즌 각오가 팬들의 손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리그 개막을 앞둔 경남FC가 팬들과 함께한 출정식입니다. 경남FC의 새 사령탑을 맡은 박동혁 감독. 동계 훈련 기간 선수들에게 많은 활동량과 훈련으로 새로운 팀워크를 쌓아왔습니다. 투홍 경남이 무색하지 않게 공격적인 전술과 빠른 역습을 펼쳐온 팀 색깔에 득점 포인트를 높일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영입에 공을 들였습니다. 경남FC 또는 경상남도에 축구 붐을 일으키러 제가 왔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또 올 시즌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저희가 원하는 꼭 승격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선수들의 구심점, 주장은 경남FC 원클럽맨 우주성 선수가 지난해에 이어 한 해 더 주장 완장을 파헤쳤습니다. 큰 부상 없이 전부 다 준비 잘한 것 같고 개막전부터 공격에서는 재밌는 공격 축구로 수비에서는 끈질긴 수비에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리그 4위로 마무리하며 플레이오프에서 꿈을 접어야 했던 경남FC. 오태팬의 간절한 승격 염원도 선수단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원래 준우승까지 했던 팀인데 강등이 돼서 좀 속상했는데 감독님도 바뀌셨고 열심히 준비한 것 같으니까 꼭 승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FC는 다음 달 1일 안산 원정 경기로 5번째 승격 도전에 첫 발을 내딛고 다음 달 9일에는 부산 아이파크와 창원 축구센터에서 첫 홈 경기로 팬들을 만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오늘은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남해안으로 비구름이 차차 유입되면서 약하게 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부 내륙의 높은 산지에서는 최고 5cm의 눈으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져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함안이 4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김해가 8도로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5도, 산청이 3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함양이 7도, 하동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 비가 그치고 난 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전기차 10,000여 대 보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주 시군별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차량별로는 승용차 5,000여 대, 화물차 3,000여 대, 승합차 2,000여 대입니다. 이 가운데 승용차는 중대형 기준 국비는 최대 650만 원, 도비는 최대 290만 원 범위에서 차종별로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창신대, 김해대, 남해대 5개 대학 학생 7만 7천여 명에게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됩니다. 경상남도는 학교 안 식당에서 먹는 아침밥 한 끼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 시군이 5,000원을 부담하고 학생 부담은 1,000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NS 대화방에서 여성 동기 교육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해 논란을 빚은 경남 소방본부 예비 소방관 9명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채용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어제 임용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육생들이 품위를 손상해 소방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채용 후보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